됐습니다. 1시간 동안 이어진 두 후보의 대화 전체를 공개하면서 회동이 처음부터 끝까지 생중계된 건데요. 만남 전부터 정말 기본적인 예의가 없다. 정체가 뭐냐? 유령과 단일화를 하려는 거냐며 서로를 공격한 두 후보는 결국 입장차만 드러낸 채 단일화 방식이나 시기는 못 정하고 헤어졌습니다. 첫 소식 김상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회 사랑제 뒤편 카페 야외 테이블에서 국민의힘 김문수, 무소속 한덕수 두 후보가 하루 만에 다시 마주 앉았습니다. 2차 회동이 시작되자마자 한덕수 후보는 경선 과정에서 김 후보가 단일화를 언급한 횟수를 세어봤다며 포문을 열었습니다. 우리 김문수 후보께서 4월 19일부터 5월 6일까지 18일 동안의 과정에서 22번이나 단일화를 하겠다. 단일화를 반드시 성사해야 한다며 손짓까지 써가며 열변을 토했습니다. 이거 제대로 못 해내면 솔직히 말씀드리면 우리 후보님이나 저나 우리 속된 말로 바로 가버린다는 거 있죠. 이에 대해 김문수 후보는 자신은 여러 명의 후보들과 3차까지 경선을 거쳤는데 갑자기 청구서를 내미냐며 맞받았습니다. 왜 지금 뒤늦게 나타나서 국민의힘의 경선 다 거치고 돈 다 내고 저는 모든 절차를 다 따랐어요. 그런 사람한테 난데없이 나타나서 나를 12일까지 경선을 완료해라. 단일화를 하려면 입당부터 하라고도 거듭 반박했습니다. 당연히 국민의힘에 입당하시는 것이 여러 가지 성격으로 보나 또 앞으로 지향하시는 방향으로 보나 마땅할 거라고 생각해요. 김문수 후보는 일주일 경쟁을 벌인 뒤 다음 주 수요일 토론과 목금 여론조사를 거쳐 단일화를 하는 방안을 제안했지만 시점에 대한 입장 차이만 재확인했습니다. 단일화다. 이런 것이 저는 그거는 결국 하기 싫다 하는 말씀하고 같이 느껴집니다. 왜냐하면 결국 단일화 방식에 대해선 구체적인 논의는 시작도 못한 채 2차 회동도 1시간 만에 마무리됐습니다. 도저히 우리 후보님이 달리 생각하실 수가 없다면 저는 회의는 이 정도에서 끝나는 게 우리 언론분들에 대해서 좀 예의가 아닌가 싶습니다. 어떠십니까? 좋습니다. 두 사람은 건승을 기원한다며 서로를 껴안고 회동을 마무리했고 다시 언제 만날지 약속은 없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접점을 찾지 못한 2차 회동을 두고 서로의 욕심만 내세운 도돌이표 말싸움을 국민들이 언제까지 강제 시청해야 하냐고 혹평했습니다. MBC 뉴스 김상훈입니다. 오늘 이러한 생중계는 만날 장소와 시간을 정하고 한덕수 후보를 불러들인 김문수 후보 측 요청으로 이뤄졌습니다. 생중계로 서로의 입장차만 거듭 확인되고 지지자들의 고성과 항의까지 그대로 노출되면서 갈등만 더 부각됐다는 평가가 나오는데요. 상대와 맞설 땐 대결 방식은 물론이고 때와 장소도 중요하다는데 과연 누구에게 더 유리한 회동이었을까요? 홍익표 기자입니다. 국회 사랑제 앞 회동 장소로 향하는 입구에 국민의힘 의원들이 도열했습니다. 소속당 김문수 후보뿐 아니라 무소속 한덕수 후보에게도 꽃다발을 건넸습니다. 두 분께서는 저희들의 이 호소를 잘 받아들이셔서 오늘 중으로 반드시 단일화 협상을 끝내고 의원들은 후보 등록 전 단일화 손팻말로 김문수 후보를 압박했습니다. 대화 시작은 화기애애했습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국무위원이 좋습니다. 장관님. 최고. 제가 제일 좋아하는 우리 선배님. 하지만 논의의 진전은 없었습니다. 한덕수 후보는 22번 단일화를 약속했다는 말을 반복하며 압박했고 김문수 후보는 왜 입당하지 않느냐고 맞받았습니다. 두 번째 회동은 첫 회동과 달리 모든 내용이 공개됐고 심지어 실시간으로 생중계됐습니다. 김 후보 측이 국회 사랑제 뒤 야외 테이블 공개된 장소를 제안하며 벌어진 상황인데 비공개 1차 회동 이후 설명이 엇갈리며 뒷말이 나왔기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언론들이 다 이렇게 있는 데서 얘기를 할 수 있었다는 게 너무 다행입니다. 이렇게 그냥 얘기를 하고 헤어진 다음에 또 일방적인 말씀을 하시니까. 사상 초유의 공개 회담이다 보니 속 깊은 얘기보다 원론적인 얘기만 평행선을 달렸고 지지자들의 고성은 끼어들기 일쑤였습니다.
이러한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는 정당이 우리 국민을 일종의 국민의 대표로서 통치하고 국가를 통치하는 것은 저는 그것은 초유의 생중계 회동으로 극적인 효과도 누린 걸로 보입니다. 하지만 두 후보 모두 타협의 여지가 전혀 없다는 사실만 부각되면서 다음 회동을 기약하기는 더욱 어려워졌습니다. MBC 뉴스 송희표입니다. 자, 보신 것처럼 한덕수 후보와 일단 만난 다음 평행선을 달린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인데요. 회동에 앞서선 당 지도부를 정면으로 직격했습니다. 공식 대선 후보로서 당무 우선권을 발동한다며 강압적인 단일화를 멈추지 않으면 법적 대응하겠다고 경고한 건데요. 그러자 또 당 지도부는 알량한 후보 자리를 지키려는 모습이 한심하다고 맞받으며 온종일 거센 공방이 오갔습니다. 고재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가 이른 아침 긴급 기자회견을 자청했습니다. 일방적으로 TV토론과 여론조사 일정을 제시한 당 지도부에게 강한 경고를 날렸습니다. 당무 우선권을 발동합니다. 현 시점부터 당 지도부의 강압적 단일화 요구를 중단하십시오. 자신이 정당한 당의 후보라며 법적 대응에 나설 수 있다고까지 경고했습니다. 직후 열린 국민의힘 지도부 회의에선 김 후보의 경고를 정면으로 맞받았습니다. 당원들이 압도적으로 단일화를 원한다며 여론조사 일정을 강행한 겁니다. 모든 책임은 비상대책위원장인 제가 짊어지겠습니다. 저를 밟고서라도 두 분 후보님께서 반드시 단일화를 이뤄내서 자신들이 선출한 당 후보를 향해 지지율이 높으면 한덕수 후보가 나왔겠냐며 불편한 기색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그 알량한 대통령 후보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정말 한심한 모습이었습니다. 김 후보도 당하고 있지만은 않았습니다. 토론회에서 다시 당 지도부와 한덕수 후보를 한데 묶어 거칠게 여러 차례 비판했습니다. 꽃가마를 태워주면 입당하겠다는 거고 뭡니까? 이 정체가 뭡니까? 입당도 안 한 사람하고 단일화를 강요하는 것은 이거는 어디서 나온 무슨 일이냐는 거죠. 사무실을 캠프에서 중앙당사로 옮기며 자신이 정식 당 후보임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그러자 당 지도부는 다시 기자회견을 자청해 이번엔 김 후보를 타이르며 호소했습니다. 선배라고 얘기하겠습니다. 선배 모습과 전혀 다른 모습이기 때문에 대단히 안타깝습니다. 김 후보는 거듭 알량한 대통령 후보 뽑으려고 왜 3단계 경선까지 했냐. 당이 한덕수 후보를 위해 일해 해당 행위라고 지도부를 겨눴습니다. 대선을 앞두고 후보와 당 지도부가 격렬히 충돌하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면서 단일화 성사 여부와 별개로 충돌의 후유증이 선거에도 영향을 줄 수 있어 보입니다. MBC 뉴스 고재민입니다. 자, 이렇게 2차 단일화 회동마저 결론 없이 끝나면서 국민의힘은 더욱 다급해졌습니다. 국회 연결해서 국민의힘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자, 지윤수 기자, 국민의힘이 예고했던 의원총회까지 취소했다고요? 네, 당초 지도부는 김문수, 한덕수 후보 회동이 끝나면 다시 의원총회를 열기로 하고 의원들에게 비상 대기를 주문했었는데요. 두 후보 만남이 또다시 빈손회동으로 끝나면서 의총도 취소됐습니다. 다시 모여앉는다 해도 뾰족한 수가 나오기 어렵다고 본 건데요. 생중계를 지켜본 의원들 사이에서는 갈등만 더 노출됐다. 생중계는 잘못된 판단이었다는 의견도 나온 걸로 알려졌습니다. 당 지도부는 그러나 당원들과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후보 선호도를 묻는 여론조사는 예정대로 시작했습니다. 당무 우선권을 내세우며 조사를 중단하라는 김 후보 반발에도 불구하고 당 지도부가 강행한 겁니다. 지도부는 당원 조사에서 83%가 단일화에 찬성했다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당원 조사 응답률이 전체 당원의 3분의 1에 그치면서 실제로 찬성 응답이 과반을 넘긴 것도 아니란 지적도 나오고 있는데요. 후보 마감일인 11일이 지나면 한 후보로 단일화가 되어도 기호 2번을 쓸 수 없다 보니 지도부가 속도를 내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김문수 후보가 법원에 자신의 대통령 후보 지위를 인정해달라는 이 가처분도 신청했잖아요. 그 결과도 이번 사태에 큰 변수로 작용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김 후보와 관련한 가처분 신청은 지금까지 3개가 법원에 접수됐습니다. 하나는 김 후보가 직접 낸 건데요. 자신의 대선 후보 지위를 인정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이었습니다.
다른 두 가지는 전당대회와 전국위 개최를 막아달라는 가처분 신청인데요. 국민의힘이 한덕수 후보로 단일화될 경우를 대비해 이번 주말 전당대회와 전국위를 잡아뒀는데 이걸 막아달라는 겁니다. 오늘 신문길이 열렸고 내일 결과가 나올 걸로 보이는데요. 만약 인용된다면 지도부 계획이 올스톱되면서 김문수 후보에게 유리한 판세가 만들어질 걸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MBC 뉴스 지은수입니다. 자, 이 밖에도 김문수 후보 측은 경선을 통해 선출된 공식 후보를 지원하지 않는다며 측면에서도 연일 지도부를 난타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이 당 차원에서 무소속인 한덕수 후보를 몰래 지원해왔다는 의혹까지 제기했는데요. 한 후보의 선거용 사진 촬영을 당직자가 도왔다는 건데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김문수 후보 캠프 주변에서 끊임없이 가짜뉴스를 퍼뜨린다며 부인하고 있습니다. 이문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를 지지하는 차명진 전 의원이 SNS를 통해 공개한 지난 5일 한덕수 후보의 일정. 제목은 국민의힘 대선 후보 촬영. 무소속이 아닌 국민의힘 후보라고 되어 있습니다. 서울 강남의 스튜디오에서 인물 사진을 찍는 일정인데 담당자로 국민의힘 홍보국 직원 이름과 직책, 휴대전화 번호도 적혀 있습니다. 차 전 의원은 국민의힘 공식 대선 후보는 김문수인데 무소속 한덕수를 실무 지원하는 일이 자행되고 있다며 국민의힘이 개입된 문건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김 후보 측도 앞서 선거용 사진을 촬영할 때 한 후보를 목격한 사실을 공개한 바 있습니다. 똑같은 시간과 바로 옆 장소에서 한덕수 후보도 우리 후보와 똑같은 방식으로 사진 촬영을 하고 있다고 확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차 전 의원은 윗선에 확실한 지시가 있었을 것이라며 당 지도부와 한덕수를 믿고 후보 단일화를 할 수 있냐고 따졌습니다. 김 후보도 불만을 숨기지 않고 있습니다. 또 한덕수 후보 일정도 다 짜줍니다. 저는 안 짜주는데 11일까지 나 꽃가마 안 태워주면 나는 등록 안 하겠다. 이런 일이 전 세계 정당 역사상 있은 적이 있습니까? 국민의힘은 당에서 작성한 일정표가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사진 촬영 시점에 누가 당 후보가 될지 알 수 없어서 편의상 두 후보 장소를 예약한 것이고 당은 김문수 후보를 수행했다는 겁니다. 정말로 안타까운 것이 지금 김문수 후보 캠프의 그 주변에 계신 몇몇 분들이 끊임없이 사실과 다른 가짜뉴스를 퍼뜨리고 있다는 거예요. 한덕수 캠프도 국민의힘이 일정을 짜준다는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현재 한덕수 캠프 이정현, 김기흥 대변인은 국민의힘 당적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소속당이 아닌 무소속 후보를 돕고 있는 건데 이들은 어차피 하나가 될 것 아니냐, 불이익이 있어도 감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이문현입니다. 그런데 국민의힘 대선 후보와 국민의힘 지도부가 싸우는 묘한 상황엔 어떤 배경이 있을까요? 내홍이 격화된 국민의힘을 향해 민주당은 기득권 연장 시도이자 윤석열의 대리인에게 자리를 상납하려는 역모라며 강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보수 진영에서조차 국민의힘이 대선보다는 내년 지방선거 공천권을 노리고 당권 장악을 위해 싸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데요. 이기주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의 단일화 내홍 사태에 선대위 차원에서 총공세를 퍼부었습니다. 역모, 야바위 같은 거친 표현도 등장했습니다. 단일화란 이름을 빌렸지만 역모입니다. 당권을 빼앗기지 않으려는 친윤계와 법의 심판을 피하려는 윤석열의 공모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야바위 수준의 알량한 눈속임으로 내란 기득권을 연장해보겠다는 시도는 반드시 실패할 것입니다. 당원과 국민이 뽑은 대선 후보를 당 지도부가 단일화로 내모는 초유의 사태가 길어지자 내란 2인자를 옹립해 윤석열 시즌2를 열려는 것이냐고 목소리를 높인 겁니다. 보수 진영에서도 이번 사태에 곱지 않은 시선을 보냅니다. 대선 승리를 위한 게 아니라 당권 장악을 위해 후보 교체에 나선 것 아니냐는 겁니다. 현재 비대위 체제인 국민의힘은 대선 이후 전당대회를 열어 새 당대표를 선출해야 합니다. 이때 뽑히는 당대표가 내년 지방선거에서 공천권을 행사하게 되는데 친윤계가 당권 장악을 위해 당내 입지가 빈약한 한덕수 후보를 지원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대선 승리를 목표로 하는 것 같지만은 결국은
이번 대선은 포기하고 당권을 누가 장악하느냐. 지금 당권을 장악하고 있는 사람들이 윤석열 세력 아닙니까? 예. 국민의힘은 앞서 3년 전에도 외부 인사인 윤석열 전 대통령을 영입해 대선을 치렀는데 이때도 후보와 당대표가 충돌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당시에는 후보의 당무선권을 인정해 후보가 원하는 대로 사무총장을 교체했는데 지금은 전혀 다른 판단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무총장을 갈아치우고 후보 중심으로 선거를 치를 테니까 이준석은 가만히 있으라거든요. 김문수 후보에게 당무선권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말 그대로 이제 시건을 하고 있는 거죠. 왜 자신들이 뽑은 대선 후보를 따돌리고 한덕수 후보를 영입하려 하는지 여러 궁금증만 커지는 가운데 기호 2번을 위한 단일화까지 이제 겨우 3일 남았습니다. MBC 뉴스 이기주입니다.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표결부터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김건희 여사 특검법까지 보수 정당이 이러면 안 된다며 윤 전 대통령을 옹호하는 국민의힘 내 주류에 맞섰던 초선 김상욱 의원이 결국 탈당을 선언했습니다. 이제는 가능성이 사라진 상황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며 극우 보수가 아니라 민주 보수의 길을 가겠다고 밝혔는데요. 김민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립현충원을 찾아 고개 숙여 묵념한 국민의힘 김상욱 의원. 김 의원은 현충원에서 탈당을 선언했습니다. 국민의힘이 보수 정당으로 재기능을 하길 바라며 충원해왔지만 한계에 다다랐다는 겁니다. 국민의힘이 보수 정당으로서 해야 할 역할, 기능, 모습, 방향성, 지향성, 원칙, 양심 다 무너진 것 같습니다. 마지막까지 윤석열 전 대통령 제명과 대국민 사과, 야합 없는 경선, 민생경제 대책 등 4가지를 호소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결심의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특히 단일화를 둔 극심한 혼선에 대해 마지막까지 쓴소리를 남겼습니다. 지금 경선 과정만 보더라도요. 원칙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정말 각성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작년 12월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 소추 당시 당론을 거슬러 찬성한 것을 시작으로 김 의원은 김건희 여사 특검법, 명태균 특검법에 잇따라 찬성하며 당내에서 단단히 미운털이 박혔습니다. 공개 탈당 압박에 시달렸고 탄핵에 함께 찬성했던 한동훈 전 대표 측 친한계와도 소원해지면서 당에서 고립된 상태였습니다. 김 의원은 공식 접촉은 없었다면서 다른 당들과 만날 뜻을 밝혔습니다. 기회가 된다면 이재명, 이준석 후보 등 대선 후보님들과 만나 현안 해결과 나라의 방향성에 대한 고민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국민의힘이 국민 편에 선 정치인을 수용할 능력이 안 된다는 걸 증명한 것 같다며 만남 제안에 열린 입장을 보였습니다. 꼭 김상욱 의원이 아니더라도 또 다양한 생각을 가진 그야말로 우국충정을 가진 어떤 분들이라도 최대한 만나서 함께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소속 초선 의원이 탈당했지만 본인 판단이라며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MBC 뉴스 김민영입니다. 어제까지 지역 순회를 이어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오늘은 재계 인사들을 만났습니다. 기업을 중심으로 경제를 살려야 한다며 친기업 행보로 외연 확장에 나섰는데요. 부동산 투자에 대해서는 막을 수 없는 것 아니냐며 과거와는 다른 입장을 보였습니다. 김정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SK그룹 회장인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등 경제단체장들을 만났습니다. 민생과 경제를 살리는 게 가장 중요하다면서 기업의 역할을 강조했습니다. 경제를 살리는 일의 중심은 바로 기업이고 과거처럼 경제 문제, 산업 문제를 정부가 제시하고 끌고 가는 시대는 이미 지났습니다. 경제단체들은 재헌집을 전달하면서 신산업 육성, 내수 부양을 위한 해외 인구 500만 명 유입, 미국발 관세 정책 대응 등을 요구했습니다. 이 후보 대선 공약인 법정 정년 연장과 4.5일 근로제에 대한 부작용도 지적했는데 이 후보는 사회적 대화 등을 통해 천천히 논의하겠다며 우려에 선을 그었습니다. 제가 어느 날 갑자기 무슨 긴급 재정 명령해서 확 시행을 해버리지 않을까 그런 걱정하시는 거예요? 다 대화를 해야죠. 준비를 해야죠. 경제 유튜버들과 진행한 유튜브 방송에서는 부동산 정책에 개방적인 태도를 보이며 이른바 우클릭 기조를 이어갔습니다. 지난 대선 때는 투자용 다주택에 강한 제재를 가해야 한다고 했던 이 후보가 부동산 투자는 막을 수 없다며 바뀐 입장을 보인 겁니다.
투자 수단으로 부동산을 접근하는 걸 막을 길은 없다. 굳이 집을 사겠다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거 말리지 말자. 막 굳이 막 그 세금 막 때려가지고 억누르고 그냥 하지 말자. 5년 내 코스피 5천 시대를 열겠다면서 주식 배당을 늘려야 한다고도 강조했습니다. 다만 배당 소득세 인하를 두고는 검토해봐야 한다며 말을 아꼈습니다.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오찬을 갖는 등 외연 확장 행보를 이어간 이 후보는 내일부터 다시 경북 경주 영천, 경남 창녕 함안 등 험지인 영남 지역에서 지지를 호소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김정우입니다. 최근 여론조사를 보면 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독주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김문수, 무소속 한덕수 후보의 지지율도 소폭 상승했지만 오차 범위를 벗어난 격차가 유지되고 있는데요. 대법원의 파기환송 선고도 민심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장미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늘 발표된 전국 지표조사에서 이재명 후보는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차기 대통령 적합도 다자구도에서 이 후보는 지난주보다 1%포인트 오른 43%로 한덕수, 김문수, 이준석 후보 등의 두 자릿수 이상 앞섰습니다. 같은 조사 최근 한 달치를 봤더니 계속해서 상승세입니다. 대법원의 유죄 취지 파기환송 선고 이후에도 오히려 지지율이 소폭 상승한 겁니다. 가상 3자 대결에서도 이 후보는 김문수, 한덕수 후보와 오차범위 이상 격차를 보이며 1위를 기록했습니다. 다른 조사도 비슷합니다. 대법원 파기환송 이후 다자구도의 지지율을 살펴보면 이 후보는 43에서 50%의 지지율을 얻었습니다. 30%대 이른바 박스권에 갇혀있던 지난달까지의 양상과는 다른 모습입니다. 고관여층이 많이 표집되는 ARS 조사에서는 50% 안팎의 지지율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 민주화 이후에 대선에서 50% 이상을 득표한 경우는 박근혜 후보가 유일합니다. 그만큼 50%의 득표를 얻는 게 힘들다는 거거든요. 굉장히 그게 의미 있는 그 정도의 수치거든요. 대선 전국을 강타했던 사법부의 판결은 이 후보의 지지율에는 큰 변수가 되지 않았습니다. 불법 계엄과 탄핵으로 치러지는 대선인 만큼 정권 심판 심리가 더 강하게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대법원 선고 뒤에도 지지 후보에 변함이 없다는 응답이 90%대로 나온 조사도 이 같은 경향을 뒷받침합니다. 국민들이 이 선거법에 대해서는 학습이 되게 잘 돼 있어요. 이미 판단들이 이건 뭐 과하지 법원이 혹은 잘못했지 라는 판단이 쌓여 있는 거 아닌가. 나름대로. 예. 다만 한 치 앞을 예상할 수 없는 한덕수, 김문수 후보의 단일화 여부. 그에 따라 움직이게 될 부동층의 표심이 남은 대선 기간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MBC 뉴스 장미일입니다. 대선을 앞둔 정치권 소식, 오늘은 정치팀 공윤선 기자와 알아봅니다. 자, 공윤선 기자, 첫 번째 소식 볼까요? 좋은 날, 좋은 곳에서 5월이 물론 참 좋은 계절이긴 한데 어떤 얘기인가요? 네, 바로 김문수, 한덕수 후보가 만난 국회 사랑제를 두고 김 후보가 직접 한 얘기인데요. 김 후보 표현대로 좋은 날, 좋은 곳에서 벌어진 상황, 함께 영상부터 보시죠. 네. 국민과 당원들이 그렇게 우습게 보여 권성동은 생각 저주받아라! 정신 차려라, 국민당! 어디서 소리 지르고 난리야? 이놈 국회의원이야! 일 년 중에 가장 좋은 날에 제일 좋은 곳은 또 우리 대한민국 국회에서 제가 존경하는 우리 한덕수 총리님 후보님을 이렇게 모시고. 네, 김 후보의 표현대로 좋은 날, 좋은 곳이었지만 양측 지지자들의 고성과 삿대질이 오가면서 회동 과정까지 좋진 않았던 것 같습니다. 또 회동의 결과도 양측의 입장차만 확인하는 데 그쳤습니다. 네, 오늘 회동이 어떻게 보면 그 배경은 참 좋았는데 두 후보에게는 소득이 없었네요. 자, 두 번째 소식도 보겠습니다.
이재명, 김문수, 영혼의 교체. 진보, 보수 양 진영의 유력한 대선 주자 2명인데 영혼의 교체는 무슨 얘기인가요? 네, 드라마에서처럼 영혼을 교체한다면 누구로 되고 싶냐 이런 질문을 받자 공교롭게도 두 후보가 서로를 가리킨 건데요. 네. 그런데 그 이유에는 날이 서 있었습니다. 두 후보의 말 들어보시죠. 네. 여야 대표가 영혼이 좀 바뀌고. 그거 좋은 생각이에요. 네, 그래서 누구랑 바뀌고 싶으십니까? 아, 지금요? 지금이야. 나 김문수 한번 해보고 싶어요. 뭔 생각하나 알고 싶어요. 이재명 후보하고 좀 바꿔보고 싶은데요. 또 사칭을 해도 검사도 사칭하고 총각도 사칭하고 이것도 어떻게 가능한지 저로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돼서 한번 바꿔서 들어가 보고 싶습니다. 네, 상대가 좋아서 그 사람으로 살아보고 싶다. 이런 이유는 아니었습니다. 이 후보는 단일화를 두고 모호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김문수 후보의 속을 모르겠다며 꼬집은 거고, 반면 김 후보는 이재명 후보의 과거 논란들 이해하기 어렵다며 부각시킨 겁니다. 네, 아무래도 선거다 보니 가벼운 질문에도 이런 날선 신경전이 오가는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소식 볼까요? 단식의 목적은? 지금 국민의힘 일각에서 단일화를 촉구하면서 단식 농성이 벌어지고 있는데 그 얘기인가 봅니다. 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어젯밤부터 단식에 돌입했는데요. 원내대표실 앞 농성장 풍경을 함께 보시면요. 책상 앞에 붙은 구호는 이재명 독재 입법 중단하라고 돼 있고 또 벽에는 단일화를 촉구한다는 문구가 보입니다. 또 농성 때 읽으려는 듯 가져다 놓은 책들을 보면 이재명 후보의 부적절한 발언을 모았다고 직접 소개까지 한 이재명 망언론. 이 책을 취재진 눈에 띄도록 배치해놨습니다. 네, 단식의 목적이 이재명 후보 비판인지 아니면 단일화 촉구인지 헷갈리는 모습인데요. 그래서 김문수 후보도 이 상황을 두고 짧은 논평을 남겼는데요. 함께 들어보시죠. 단식은 이재명하고 싸우는 단식을 해야지 저하고 싸우는 단식을 하면 되겠습니까? 네, 안으로는 후보 단일화를 이뤄야 하고 또 밖으로는 이재명 후보를 넘어서야 하는 안팎으로 힘든 국민의힘의 속사정